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여당 행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 좀 들어보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입니다.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의원님.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어요. 예전에 아마 비대위원장 인선에 관해서 개파 색채가 덜한 당내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권영세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던 그 기준에 부합합니까? 아니면 좀 아쉽습니까? 한마디로 아쉽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권영세 의원께서 정치 경륜 풍부하고 수도권 의원이라는 거에 장점이죠. 예.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친윤 색채를 빼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바라기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대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니까 예. 그분이 원내대표가? 가지지 못한 예. 점을 가진 분이 서로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생각했던 그 후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찾아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평가를 하셨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 선임이 됐고 예. 자 그러면 아직 저 투표가 남았습니다. 뭐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러면 의원님 반대하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일단은 예. 받아들이고 예. 지금 상태에서 최선의 그런 행보들을 보이자 예.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더 혼란이 더 가중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 선임이 되고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고 그러면은 비대위원 구성을 좀 해야 되잖아요. 예. 비대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예. 그 중에 하나가 초선 대표, 재선 대표, 3선 대표, 4선 대표 이런 식으로 당의 그 고루 의견들을 정취할 수 있는 예. 그런 채널을 만들자. 어허. 그래서 예전 같으면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비대위원을 모두 다 선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의 정말 제왕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비대위원장보다는 당의 화합과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 이런 예.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원님, 당이 탄핵 찬성파, 뭐 반대파 이렇게 조금 갈리는 모양새인데 주류들은 지금 탄핵 반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의원들도 비대위원으로 좀 선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당이 일사불란하게 가기 위해서는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예.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민주당의 그 전체주의와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일단 비대위원장에 선임되고 비대위원 선임되면 첫 번째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국민께 정식으로 당에서 사과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 대표 권한 대행이니까 예. 이제 그분이 대표로 사과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정말 당을 혁신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몇 번 벌써 8번째인가요? 예.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8번째 당 대표 격인데 예. 지금까지 당 혁신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 혁신을 해야 된다. 당 혁신하려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죠. 예. 당을 제대로 정책 중심 정당으로 만드는 일. 그래서 예. 민생 정책을 정말 야당보다도 훨씬 더 잘 만들어서 능력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여의도 연구원을 완전히 개혁을 해서 예. 정말 싱크탱크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음. 당원 교육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돈이 다 국민 세금들이니까 국민들께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아주 대규모로 무료 정치 강좌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이런 뭐 사항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정치 상식을 넓히면 예. 저는 그만큼 국가에도 공헌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인식도 전환할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 개혁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데 의원님 이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가 당론이고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예. 근데 비상계엄을 사과하는데 탄핵은 반대했다. 요게 이제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경태 의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던데 예.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 사과가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그럼 탄핵은 왜 반대했습니까? 이걸 물을 거거든요, 여론은. 예. 근데 뭐 예. 나름대로 다들 뭐 당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끝장 토론을 통해서라도 당의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어느 정도로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당이 정말로 엄청난 위기인 것이 예. 당에서 가장 위기가 뭡니까? 정권을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정당의 그 책무입니다. 그리고 당원들에 대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예. 그래서 다들 뭐 정당마다 다들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국민께 호소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당이 새 지도부 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같이 한 몸으로 계속 가야 돼요? 아니면은 뭐 제명하라든지 탈당 권유라든지 해서 손절해야 됩니까? 지금은 어떤 그런 행동도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수사는 수사기관에게 맡긴 다음에 예. 당은 정말로 해야 될 일, 민생경제 챙기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미래 먹거리 만들기 예.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저는 당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종의 선을 긋고 그냥 관심을 끊자 뭐 이런 의미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이 예.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예. 이걸 보여드리는 거죠.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일종의 선긋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인데 그리고 민주당의 탄핵 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묻는다고 하면 안철수 의원에게 임명하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버티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의 사실, 주류 생각과는 다른 거죠. 그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 헌법재판관 이렇게 지금 9명이 정원인데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3인인데 예. 이게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도 예.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또 문제는 이재명의 거대 야당이 또 이걸 또 협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지금 현재 보면 미국 정부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미 관계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또 탄핵을 한다고 이렇게 나서다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지금 IMF 직전 같은 이런 경제 상황에서 그러면 완전히 우리나라는 파국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당이 정말
이재명 사법 리스크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예. 우리가 어떻게 되든 조기 대선만 치르면 된다. 무슨 난파선 선정 뽑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좀 또 하나 이슈가 이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요건데 오늘 저 의원총회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한 법률안을 역제안하는 부분을 오늘 논의한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두 개를 나눠서 보죠. 예. 우선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이 반대하는 게 오히려 내란 옹호당이라는 잘못된 그런 이미지를 덮어 씌울 염려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이요? 예. 예. 그리고 또 사실 지금은 뭐 누가 수사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저는 더 좋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김건희 특검법은 바로 직전의 특검법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 관련된 거 빼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15개 예, 다시 예. 범죄 혐의 15개에다가 그다음에 또 제3자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전부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다시 바로 직전으로 돌리면 그러면 서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하나 더 보죠, 의원님. 저 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곧 SNS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거다. 앞으로도 계속 낼 예정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 대통령의 SNS로 밝히겠다는 메시지 요거 의원님은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저는 가능하면이 아니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오히려 지금 현재 그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변호인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맞죠. 예. 예. 지금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하려는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본인이 아마 그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계엄을 발동을 했다. 예. 그걸 설명을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예. 근데 문제는 네. 사실은 이 계엄이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계엄은 명백하게 그 헌법 파괴입니다.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법상에서 보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지 정식으로 이제 비상계엄이 발효가 되는데 예. 그걸 막으려고 이 특전사 군인들 투입하고 실탄을 소지하게 하고 헬기가 내리고 예. 탱크까지 지금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헌법 유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아무도 희생자가 없지 않았느냐. 아하. 그런데 예. 사실 뭐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가 붙잡혔어요. 예. 그 물건 안 훔쳤죠. 그렇지만 그럼 그 사람이 무죄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어떤 의미신지 의원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선거제 개편하고 개헌 주장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필요하다. 지금 꼭 그렇게 하신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87년 체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 더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이제 뭡니까? 탄핵이요? 예, 탄핵이 예. 되다 보면 이제 저는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예. 어떤 정권과 상관없이 탄핵의 늪에 계속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 헌법을 바꾸고 네. 그 다음에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제대로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정말 악마 같은 악순환 고리에서 탈출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혹시 조기 대선이 열리면 출마할 생각 있으세요?
저는 지금 현재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아직. 그렇죠. 예. 예,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기 대선에 신경 쓰기보다는 예. 지금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이라든지 예, 예. 의료라든지 예. 교수로서 거의 10년 있으면서 교육개혁이라든지 예. 창업자 경영자로 경제 문제 예. 이런 제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일들에 열심히 해서 음흠. 미래 성장 동력 만드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